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이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 거의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이게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은 고점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게 좋은데요. 지금 최근의 모습은 개인들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너무 들어와 가지고 지수가 너무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템포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템포를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수가 쉰다고 해서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요. 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결집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해 가지고 지수가 단계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0.75% 하락하면서 2968포인트로 마감했죠. 장중에 자 3000포인트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언제 3000포인트 가냐는데 드디어 와버렸습니다. 그쵸? 맞다. 지수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좀 쉬어가야 된다 라는 거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외국인은 4천억 넘게 팔았고, 기관도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걸 다 개인이 쓸어 담은 거죠. 최근 3거래일 동안 개인 매수하는 거 보세요. 3조 4천억인가요? 3조 4천억. 진짜 개인들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대는데도 지수가 이만큼 조정한 거 조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1조 7천억을 팔았잖아요. 요 정도 팔면은 최소 2%에서 3%는 급락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수 얼마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급락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수급이었고,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닥도 코스피가 쉬어가면서 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닥도 보시면 아직 쉬고는 있지만, 자, 5일선은 잘 지지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은 25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세요. 자,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이렇게 사는 장보다 개인 아니면 외국인, 개인 아니면 기관 이렇게 사줘야지 좀 시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좀 코스닥도 당분간 단기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자체는 큰 흐름은 우상향이다. 단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자체는. 그리고 다음은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아댔잖아요. 근데 환율은 보세요. 환율이 원래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환율이 올라가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근데 오히려 환율은 자 많이 올랐나요? 거의 그대로죠. 약보합이니까 환율이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자, 그만큼 우리나라 원달러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원화가 강세인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원화가 약세면은 팔 텐데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던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차트는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자,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 주식을 안 던지는 것도 이유이고,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예. 때문에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파는 거죠.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락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죠? 원화는 지금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외국인들은 원화를 계속 사는 겁니다. 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는 이런 선순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화와 이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자, 원화는 상승하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상원 선거를 하고 있죠. 상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 2석 중에서 1석을 확정지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석도 좀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1석은 지금 투표 결과가 마무리가 됐죠. 50.6% 득표율로 자, 민주당이 당선이 됐고, 자, 지금 또 투표율 98% 개표가 됐는데 지금 자, 민주당 존 오소프, 엄청 젊은 사람이라 존 오소프가 자, 50.2%로 자, 공화당의 이분 데이비드 퍼드인가요? 이 사람을 좀 앞서고 있죠. 개표가 98%인데 지금 앞서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 민주당이 자, 상원 2석을 모두 가져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되게 유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블루 웨이브. 이게 뭐냐? 블루가 이 민주당을 뜻하는 이 색깔이죠. 이 민주당의 이런 물결, 파도가 친다라고 해서 지금 상원도 민주당, 그다음에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죠. 이제 취임하니까 바이든 당선인인데 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의 속도가 붙는 겁니다. 뭐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들, 이게 상원하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이 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뒤집기를 해라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죠. 뭐 트위터나 이런 거에서. 근데 펜스 부통령은 자, 권한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 지금 오늘이 지금 그 1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 오늘이 이제 그 상원 하원 보세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거죠. 합동회의. 예. 합동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인단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이죠. 근데 이 마지막 날에 그 펜스 부통령한테 이거 뒤집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권한이 없다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 지금 그 미국에서 이 상하원 선거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하원 합동회의는 자,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마지막 법적 절차다. 이게 상하원 합동회의가 이제 끝나버리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당선 확정이 되는 거고 취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그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하면서 자,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아마 그 미국 이런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자, D램이 호황이 온다 해서 자, 마이크론 목표가가 $100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지금 주가가 $77인데 $100까지 목표다. 왜냐? 보시면 D램 호황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 D램 업황이라는 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통상 2년가량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도 상승 여력이 뛰어나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은 자, D램 반도체 호황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반도체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유가증권 시대별 주도주를 보시면요. 자, 80년대에는 자, 거의 은행이 장악을 했죠. 은행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때가 2000포인트 돌파할 때죠. 2000포인트 돌파할 때는 언제냐? 이때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보면 뭐 건설, 철강, 그다음에 조선 이런 종목들, 해운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갔죠. 그러면서 이때는 그 중구장대라 해서 중국 경제 성장에 알맞는 종목들이 갔다 나오고 지금 30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은 뭐냐?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요. 자, 요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죠. 반도체 4차 산업. 그 다음에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죠. BT.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이것도 4차 산업 쪽하고요.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카카오. 이것도 4차 산업 관련됐죠. 이게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자,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존 주도주 중에서 오랫동안 조정을 하거나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종목 중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자, 이 종목은 수소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품을 다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차 상승한 이유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소로 갔죠. 수소로 거의 갔습니다. 수소 갔고 지금 8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10월 달에 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점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1차 상승이 나왔고 자, 2차 조정 구간이고 이게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상하프론테크를 되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P열셀. 자, 이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나요? 참 오랫동안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수소죠.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자, 이때 1차 상승이 나오죠. 1차 상승이 나오고 고점 찍고 지금 7월부터 몇 개월인가요? 6개월. 거의 6개월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최근에 어떤 모습이죠? 자, 여기 바닥 다진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기 고점을 넘어선 모습이죠. 자, 이제는 자, 바닥 다지고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나노신소재.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왔고
조정 이후에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처럼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왜? 지금은 조정 이후에 지금 아직 시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시세가 저는 이것도 2차 전지의 업황에 따라서 강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다음은 첨보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설명드렸죠. 제가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설명드렸고, 예? 여기서도 사라 그랬고, 여기서 사라 그랬죠. 계속. 그리고 첨보도 보시면 9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조정하고 있나요? 보시면 1, 2, 4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매수하기 매력적인 지금 시점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5G 종목으로 작년 3월달부터 9월 초까지 올라갔죠. 거의 4,000원짜리가 16,000원 가까이 한 4배 가까이 올랐죠. 4배. 4배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자, 9월 초부터 해서 이것도 한 4개월 넘게 조정했나요? 4개월? 네, 4개월 정도 조정을 했다. 근데 제가 5G 업황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죠. 유튜브 영상이. 이거 보시면 왜 5G를 매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5G도 올해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겁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다음은 솔리드. 이것도 5G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랑 거의 유사하죠. 이 종목도 보시면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9월달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한 다음에 자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금 뭔가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죠. 태양광이고, 또 보시면 그 9월 초까지 시세를 한번 내죠. 1차 시세를 낸 다음에 9월달부터 계속 조정을 합니다. 옆으로 조정을 하고, 최근에, 어제죠. 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이제 고점을 넘어섭니다. 자, 이제 시세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도 좀 오래 쉬고 있죠. 예. 이것도 3월달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자, 9월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고 나서 9월부터 4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도 미래 성장 가치가 아주 뛰어난 기업이죠. 예, 자회사 상장 것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출발할 때가 됐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SK, 이건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주도 보시면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거의 21선 근처에 와 있다. 자, 이런 것들 매수하기 괜찮고, 테스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테스도 지금 상승 반등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자, 이것도 이 자리는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도 보시면 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반등하면서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앞으로 미래 실적도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게 눌러주다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은요, 주도주 중에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안 했거나, 그리고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에, 주도주 중에서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네, 내려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오랫동안 쉬었거나 이제 시세가 출발한다 하고 해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